27번째 이야기입니다. 독일 함부르크 역사박물관. 독일에 버스 타고 내릴 때는 간혹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소에서 멍청하게 서 있으면 기사님이 그냥 출발합니다. 버튼을 누르셔야 내릴 수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기차도 마찬가지죠. 트램도 손잡이를 제끼거나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저는 여기가 박물관인 줄 알고 한참 서 있었네요.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짜지 망했나 이러면서. 근데 길 건너에 있네요. 참, 제가 길치인데 여행을 10년이나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얘입니다. 얘. 얼마 전에 이 아마 그 우리나라의 그 나쁜 놈이 그 석상 2개를 이렇게 외국으로 반출했는데, 독일에서 이거는 돈 안 된 석상이니 한국을 돌려주자 이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걸 돌려준 데가 아마 여기 함부르크 역인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함부르크 아마 역인 것 같아요. 이름이 뮤지엄 함부르크인데 아무튼 여긴 것 같습니다. 확실히 건물 모양이 완전 확실했거든요. 근데 나는 왜 못 봤을까? 함부르크 카드가 있으면 6유로 아니면 9유로입니다. 내보고 왜 함부르크 카드 안 샀냐며요. 그냥 안 샀어요. 이유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남. 그래서 리볼루션 이런 거 하고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명 자료, 혁명 특별전 이런 것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민중의 혁명관을 가려면은 이런 커피숍을 지나가야 됩니다. 노벰버 1918 이때 이제 혁명이 시작된 거죠. 그것은 무슨 왕조입니까? 그 왕조 이름 생각 안 나네. 프러시아. 프러시아인데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프러시아라 안 부르고 우리는 우리는 프로이센이라 부르죠. 프로이센. 원래 프러시안인데, 프러시안 왕건이 무너지고 1차 대전 지고 하이퍼인플레이션 일어나면서 히틀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혁명이 결국 히틀러를 불러내는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참 여기 꼭 볼만합니다. 여기 역사박물관. 저도 에드버트 인권상 받았지만 하여튼 혁명은 참 달콤하죠. 이 아저씨 눈빛, 이 사람 눈빛. 이 당시는 사진을 찍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모두 카메라를 다 쳐다보네요. 아이씨 무시라. 1차 대전 이후에 돈을 찍고 물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혁명군들이 쓰던 총 이 정도면 잘 먹었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치즈, 고기, 감자, 빵, 이 정도는 잘 먹었겠죠. 그래서 1차 대전 갔다 온 남편들은 집에서 놀고 엄마들이 일을 했다. 여권 신장 이런 거지. 우리는 이때 일본한테 먹혔죠. 그래서 혁명군과 관료 싸우는데 이제 이런 관료들이 기관총으로 혁명군들에게 총을 쏘고 이랬겠죠. 그래서 디마크라시. 그래서 왕실을 무너뜨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실행했지만 히틀러가 당선됐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나폴레옹 단손과 비슷하죠. 굉장히 진지하게 역사 수업하는데 한 놈 까부니까 담임이 겁나 세게 뭐라 했어요. 한 놈이 좀 까불었거든. 그 쌤이 엄청나게 세게 뭐라 했어요. 1차 대전에 보세요. 1차 대전 때 다들 이렇게 제정신 아니었어. 이러면 집에서 쉬어야지. 팔에 이렇게 기계를 달아가서 일을 시키고 말이죠. 참 씻고 이렇게 전쟁에서 팔을 잃었는데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걸 강조해. 기가 차. 로버트 팔이야. 로버트 팔. 다 로버트 팔에. 심지어 용접도 해.
물론 다 연출이겠지만. 그래서 전쟁 나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건가. 팔을 잃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뭐 그 당시엔 수술이 안 되니까 조금만 염증 있어도 다 잘라냈겠죠. 아휴, 로버트다 로버트. 다리 없는 사람들 걷는 연습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뢰밟았는갑다. 그 뭐 이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나중에 2차 대전 바로 하는데. 보세요. 폭발물 만지다 이랬는갑다. 이 사람 옷 입는 과정을 비디오로 보여줍니다. 아 근데 잘 입어. 더 놀라운 거는 빨리 입어. 인발브드 그룹. 그래서 이제 참여하는 왕정이 꼴보기 싫으니까 공산당이 만들어집니다. 뭐 자본주의가 무너지겠습니까 앞으로. 근데 인구가 이제 한 반쯤 줄겠죠. 그럼 뭐 새로운 이데올로기 나오고 뭐 그렇게 되겠죠. 뭐 인구 2배 느는데 실제 200년밖에 안 걸렸으니까 감소하는데도 뭐 금방 감소할 수 있습니다. 총 3층으로 돼 있는데 1층은 역사, 2층은 배, 3층은 기차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베니스처럼 바다가 낮다는 구조가 아니야. 그러니까 김해처럼 내륙 깊숙이 들어오는 현만해요. 현만. 샌프란시스코와 비슷해. 함부르크는 왕족이 입던 옷, 뭐 귀족의 화장대, 그놈의 코르셋을 입고, 코르셋을 진짜 벗어야 되겠는데 코르셋은 진짜 내가 생각해도 장갑인데 장갑. 친구의 내 친구야 인사해. 하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하호호. 자기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참 잘 어울리시네요. 호영씨 이거 제 폰 번호거든요. 나중에 성준씨 몰래 전화주세요. 지혜씨 이러면 곤란해요. 저도 원래 이렇진 않는데 어떡하죠? 어서 넣어요. 그러자 남친 등장. 이제 가자. 그러자 호구. 저 그럼 계산은 내가 할게. 쓱. 아무래도 뭐 영수증에다가 그 빌에다가 여자 전화번호를 적어놨으니까 당연히 뒤로 숨기겠죠. 계산이요. 계산서는 가져도 되죠. 이것들 표정 좀 보소. 이 악마들. 부장님 개그 어느 마을에 총각이 살았는데 오른쪽 다리가 파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각이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돌팔이야. 심각하군요. 잘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자른 거예요. 며칠 후 왼쪽 다리도 파래진 거예요. 또 병원에 가니까 또 이 돌팔이 의사가 심각하네요. 자릅시다. 그래서 양다리를 다 잘랐어. 근데 며칠 후 고추도 퍼렇게 변한 거예요. 고추가. 그래서 소중이도 파랗게 변했어. 병원에 갔어. 의사 말이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먼저 들을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총각이 좋은 소식 먼저 들읍시다. 좋은 소식은 소중이를 고추를 안 잘라도 된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한참 되물었어요. 그럼 나쁜 소식은 뭐예요? 그 파란색을 분석해서 결과를 알려왔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청바지에서 빠진 색이랍니다. 어제 뉴스입니다. 2007년도쯤 한 의사쌤이 2008년 글이네요. 2008년 한 의사쌤이 남기신 글입니다. 예쁘게 미쳤던 한 사이코 소녀를 그리며 저는 본과 3학년으로 정신과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과는 소위 폐쇄병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아침부터 이제 병원을 간 거죠. 그래서 뭐 놀이도 하고 환자를 주의 깊게 살핀 다음에 주치의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맡았던 환자는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던 약 한
한 16세 정도의 이쁘장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병명이 색정광입니다. 모든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좀 웃기기 싫이 의대 동료 이름을 쭉 대면서 선생님, 그분들 모두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당장 결혼하세요. 선생님도 똑같은 생각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정신분열 단계로 가고 있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귀뜸을 해준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녀의 말투였습니다. 대부분 시어를 연상할 만치 우아하고 고상한 단어만 가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환자가 욕을 하면 금세 막 못 견뎌 하더라. 그래서 탁구 치다가 미치겠네 이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레크레이션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스피드 퀴즈를 하는 거죠. 그럼 소녀가 뒤쪽 종이에 적힌 단어를 설명하면 간호학과 학생이 답을 맞추는 거였죠. 매직으로 이제 어린이였어요. 어린이. 어린이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근데 이 학생은 어른의 아버지, 어른의 아버지라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간호과 학생은 할아버지 이래 외쳤다가 땡 했어요. 답은 어린이인데 많은 사람 웃음을 터뜨렸죠. 아, 역시 사이코야 라는 비웃음. 하지만 좀 충격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엉뚱한 설명은 윌리엄 오즈워드라는 19절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실렸거든요.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뛰노나니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래서 그 시를 좋아하는 소녀는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고 우리는 이제 사이코라 부르는 거죠. 외눈박이 원숭이들이 사는 마을에 두 눈 달린 정상 원숭이의 이야기와 같지요. 사실 그녀는 정신병자라 낙인이 찍혔지만 우리가 정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죠.